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강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저번 강의 때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법률 해석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14번까지 풀었죠.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죠? 왜냐하면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죠? 궁박이 되는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죠. 자,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그러면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므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5번, 자, 경매에 대해서도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이게 25회 때 문제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내는 편이고요. 문제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 맞힐 수는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1번, 무경험이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고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이것도 잘 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주관적 요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설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맞네요. 3번, 자,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꼭 그것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의 합의죠. 그러니까 이 부재소합이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재소합의가 유효가 되려면 백사조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당연히 백사조는 강행 규정이고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재소 합의는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므로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우리가 보통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는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문제인데도 아주 간단하죠. 자, 경매 적용되지 않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이죠. 그러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따라서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자, 29회죠. 계속 매년 빼냐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걸 찾네요. 1번.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죠. 따라서 정식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네. 2번.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므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오로지 뭐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만 따져요. 뭐 선산이다. 우리 남편의 피땀이 얼어있는 건물이다. 뭐 이런 주관적 가치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9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19번에서는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개념인데요. 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네요. 그래서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인지 개집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표의자의 진위를 가지고 탐구한다면 이거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이거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개념이고 중요한 겁니다. 자연적 해석이 예외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그 의사대로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 되고요. 이 오표시 무회의 원칙,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착오는 언제 발생하느냐?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9번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한번 풀어볼까요? 27문제인데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전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X 토지,
표시는 뭐죠? Y토지죠. 자연적 해석을 하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자, 여기서 힌트가 있죠.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일가합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는 갑과 을이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던 토지거든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X토지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인 거죠. 또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죠. 왜요? 무슨 해석을 했으니까요? 자연적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옳은 것은 뭐예요?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겠다. 따라서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한 유약에 속입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2번은 물론 뭐죠? X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X예요. 자,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5번은 뭐 읽을 필요도 없겠죠. 가장 전형적인 쉬운 문제죠. 자, 24번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좀 보자고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98만 원이고 표시는 뭐죠? 89만 원이죠. 자연적 해석을 하면 98만 원이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89만이겠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따라서 뭘 제거할 수 있냐면은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4번도 제거할 수 있는데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그러면 98만 원의 의사대로 합의됐다는 결론이 도출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과 4번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지문인 거죠.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을과 병 사이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문제를 봐야 되겠네. 자, 그 X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로 바뀐 거죠?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왜요? 이중매매가 사기인 것은 아닌 거죠. 2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일단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만약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서 예외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러한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3번은 어떻게 보든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죠. 그러면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뭐가 달라졌어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이 없죠. 선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사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의사 표시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